사람 만나기 전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나요? 모임이나 회식 가기 전부터 혹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부터 배 아프고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면 이 루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긴장감을 풀었거든요. 첫 번째, 약속 시간 30분 전에 나의 시간을 보내요. 너무 딱 맞춰 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딱 맞춰 가기보다 조금 먼저 근처에 도착해서 햇살 드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거나 약속 장소 근처를 산책하거나 하면서 불안한 감정을 조금씩 안정화시켜요. 두 번째, 속으로 자기 암시를 합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긴장해도 괜찮다. 나는 나를 믿는다. 짧은 자기 암시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대화를 시작할 문장 하나 준비하기. 먼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문장 하나를 정해두면 좋아요. 저는 제가 준비한 간단한 대화 질문이나 주제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몇 개 정해서 가요. 이것만 준비해도 당황할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모임 자리에서, 회의 중에, 일상 속 대화에서도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지칠 때 저는 중심을 다시 잡기 위한 루틴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 모습에 스스로 점수를 매겨봅니다. 남 눈치 보기 전에 지금 내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남의 머릿속 점수를 생각하기보단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점수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남의 시선에 조금 덜 휘둘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변보단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기. 눈치를 본다는 건 사실 누군가 나를 보는 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에 들고 있는 컵의 온도, 의자에 닿은 몸의 감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 같은 작은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그럼 나를 보는 시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세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선택하기. 장소를 고르거나 메뉴를 고르거나 대화 주제를 정하거나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남보다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요. 마음을 모르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나를 눈치 보고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습해 봅시다.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모임만 가면 기가 죽어 돌아오나요?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모임만 갔다 오면 나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지? 말도 못 꺼내고 또 하루가 지나갔네? 이런 생각으로 좌절하신 적 있죠? 근데 모임에서 소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분위기를 읽는 능력. 모임하는 도중에 분위기를 잘 읽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불편해하는지, 어디서 분위기가 끊겼는지 조용히 파악해서 부드럽게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깊이 있는 질문 한마디. 오히려 조용히 있다 던지는 짧은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거 힘들진 않으셨어요? 와, 그 얘긴 좀 더 듣고 싶어요. 이런 말 한마디로 모임이 끝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리액션의 디테일. 말은 적어도 고개의 끄덕임, 눈빛, 표정 하나로 상대는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진짜 잘 듣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한 말을 누구보다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모임에서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용하게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기에 이미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사람일 거예요. 무리 속에 있으면 나만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뭔가 무리엔 들어왔는데 괜히 내가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어색해지지 않을까? 너무 나대는 거 아닐까? 혼자 속으로 눈치만 보다 끝나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소심한 우리가 무리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작은 역할부터 맡아보기. 처음부터 주도하려 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씩 책임져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1대1 연결을 먼저 만들어 보기.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면 가장 편한 사람 한 명을 만들어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또 한 사람,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무리와 자연스럽게 섞여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내려놓기. 처음부터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부터 내려놓아 봅시다. 누군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보고 점점 적응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길 거예요. 그때 나서서 하면 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뭘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당신이 조용한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소심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소심한 사람은 무시당해도 괜히 문제 만들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그 말 조금 당황스럽네요. 정면으로 싸우기보단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요? 무조건 맞장구 치지 말고 다른 의견도 담백하게 표현해보세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그 얘긴 듣기 불편하네요. 선을 넘는 말에는 짧고 분명하게 거절을 표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요. 작지만 나를 지키는 말 한마디, 오늘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혹시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댓글로 같이 나눠봅시다. 대화를 하다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을 때 말하지 못하고 듣기만 하다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던 날, 저도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듣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끊는 연습도 해야 한다는 거. 제가 연습해보고 효과가 있었던 방법 3가지를 소개할게요. 자연스럽게 맞장구에서 끊기. 예시로, 그렇죠. 근데 그건 어때요?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연결하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전환할 수 있어요. 질문으로 끊기. 예시로,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요. 포인트를 딱 하나 잡아서 다른 주제로 부드럽게 전환해보는 거예요. 상대도 거부감 없이 더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감정 꺼내며 끊기. 예시로,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 지금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볍게 내 기분이나 컨디션을 핑계로 화제를 돌려봐요. 이렇게 말하면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대화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내가 불편한 순간 끊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너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냐? 라는 말에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꼭 보세요. 우리는 거절도 못하고 싫은 소리도 못하고 문제 만들기 싫어서 착한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 때론 나를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싫어요 대신 힘들어요. 단박에 거절이 어렵다면 나의 상태를 말해줍시다. 거절은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다 해주려는 버릇 내려놓기.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내가 해야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은 줄 수 있을 때만 해도 괜찮아요. 착한 사람 말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미안함보다 나의 상황을 확인합시다. 거절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 미안함 때문에 나의 상태를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부탁 때문에 지친 나를 위해 오늘만큼은 나를 먼저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상대보다 나를 먼저 돌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눈치 보느라 힘들죠? 괜히 분위기 깬 건가? 지금 내가 말하면 이상할까? 이런 생각 저도 몇 번씩 합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혼자서 계속 눈치 보고 혼자 지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는 저는 요즘 이런 말들을 조용히 저에게 속삭여보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 모든 상황을 내 탓으로 넘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내 탓으로 넘기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도 말할 자격이 있어. 사람들 기분 다 맞춰주느라 정작 내 기분은 늘 뒷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항상 불편했는데 지금은 내 기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면 그걸로 됐어. 말을 많이 못했어도 어색했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했다는 걸 잊지 않고 인정하려고 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눈치 본다는 건 보통 남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는 건데 이제 저는 남 눈치보다 제 눈치를 좀 보려고요. 그럼 누구보다 나를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도 눈치 보느라 마음이 지쳤다면 이 중 한 문장이라도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소심한 사람이 용기 내 전하는 소심한 이야기, 소심한 용기.